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개인위생과 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교재는 254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위생에서는 구강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입안 닦아내기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입안 닦아내기 대상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치아가 없는 대상자, 두 번째는 연화 장애가 있는 대상자, 그리고 세 번째 의식이 없는 대상자, 네 번째, 사례 들리기 쉬운 대상자는 입안 닦아내기를 한다라는 거, 이 네 가지를 꼭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앉을 수 없다면은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준다 해서 침대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꺼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사용합니다. 마른 상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꼭 물에 적셔서 잇몸을 닦아 주셔야겠죠. 이 서랍자라는 거는 우리 감기 걸려서 병원 갔을 때 해보세요 해서 이 혀를 눌러준 막대기 있죠. 거기에다가 거즈를 감아요. 그거를 이제 물을 묻혀서 잇몸이나 이를 닦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입안 닦아내기에만 나오는 준비 물품입니다. 자, 닦는 순서가 또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죠. 입안을 닦아내는 거는 항상 위에 먼저 닦습니다. 그래서 윗니와 위쪽 잇몸을 닦고 그 다음에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습니다. 그리고 입천장 그리고 혀, 볼 안쪽을 이렇게 닦는데요. 이 순서 4회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선생님들 잘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안을 닦는 동안에는 치아, 잇몸, 입천장, 혀, 볼 안쪽을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것도 있고요. 필요한 경우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고 입술이 건조하면 입술 보호제를 바른다 해서 이 구강 관리에서는 입술 보호제를 항상 마무리로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다음 입안 헹구기입니다. 입안 헹구기는요, 식천에 입안 헹구기가 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한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식전에 입안을 헹궈 주는 거는 식욕을 증진시켜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시고 앉은 자세를 취하고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줍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셔 주시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 주십니다. 다음은 칫솔질 돕기입니다. 표준교재 256페이지고요. 칫솔질 돕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예요. 잘 봐두시면 되고, 첫 번째 앉은 자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앉아서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합니다. 앉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칫솔질하면 됩니다. 세 번째, 치약 짜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골고루 구강 안에 퍼지게 되는데요.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는 거는 틀린 겁니다. 네 번째, 칫솔을 잇몸 치아 각도가 몇 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부터 치아 쪽 방향으로 3분간 양치질을 합니다. 그래서 칫솔과 잇몸의 각도가 45도, 그리고 칫솔질하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돌리면서 칫솔질은 3분간 양치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물을 받아냅니다. 6번, 칫솔은 모가 부드럽고 적당하게 탄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칫솔질 돕기에 유의사항이 있어요. 치약은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칫솔모 아래쪽까지 눌러 짠다 라고 했죠. 그리고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혈 가능성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혈액 응고 장애 같은 경우는 피가 지혈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심장약이라던가 피를 맑게 해주는 약이라던가 뭐 심근경색이 있었다던가 뇌경색이 있었다던가 이런 분들은
그런 복용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치실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3번,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않는다. 이유는 치아가 마모가 돼서 잇몸이 시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4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다음은 의치 관리 방법입니다. 페이지는 257페이지. 의치 관리하는 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처음에 의치를 빼야 되는데요. 우리 어떻게 빼나요? 부분 의치 같은 경우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뺀다. 그리고 먼저 항상 구강은 어디부터라고요? 위쪽 먼저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의치를 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의치는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하면서 돌려 빼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치를 빼는 순서,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는데 위쪽 의치를 먼저 빼고 아래쪽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낮아야 돼요. 그래서 돌려 뺀다 라고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의치 세척하는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칫솔에 의치 세정제 또는 주방 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의치를 닦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했을 때 주방 세정제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온수로 의치를 닦는 거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구고, 세 번째, 인공 치아와 의치 바닥 사이를 주의하여, 그러니까 세세하게 잘 꼼꼼하게 닦으시면 되고, 네 번째,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치가 변형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치 세척하는 방법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의치를 그럼 보관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그렇죠? 잇몸이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 잇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빼서 보관합니다. 이걸 그냥 아무데나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치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찬물을 넣어 보관한다. 네, 여기에서는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찬물을 넣어서 그 용기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세 번째,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하고요. 네 번째, 의치의 분실 예방을 위해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지 말고 보관했던 자리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치 끼우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강 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 안을 헹굽니다. 우리가 이제 틀니 같은 걸 입 안에 끼우는데 입 안이 건조하고 뻑뻑하면은 잘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미온수라던가 구강 세정제로 입 안을 촉촉하게 해주면 윤활제 역할도 하고 건조하지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윗니 끼울 때 엄지와 검지로 잡아주시고, 윗니는 엄지가 입 안으로 들어가게 끼운다. 네, 그리고 아랫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입 안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다 해서 윗니 끼울 때는 엄지가 들어가고 아랫니 끼울 때는 검지가 대상자 입 안으로 들어간다 해서 이 손가락의 위치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머리 감기는 거죠. 그래서 두발 청결 기본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59페이지고요. 첫 번째, 머리를 감기기 전 대상자의 기분, 건강 상태, 통증 유무, 안색 등을 확인해서 기분이 안 좋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식은땀 흘리고 혈압이 낮고 그리고 어딘가 아프시고 하면은 머리를 감기시면 안 돼요. 좀 이따 나오는 목욕할 때도 똑같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시면 다음으로 미뤄서 상태가 좋아질 때 다시 시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공복 또는 식후는 피합니다. 그래서 조금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랬을 때 머리를 감기는 게 좋겠고, 세 번째는 추울 때는 따뜻한 낮 시간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침보다는 좀 해가 떠 있는 오후 시간대에 머리를 감기는 게 좋겠네요. 네 번째, 머리를 감기기 전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대소변을 보게 하는 거지 일부러 막 보라고 강요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 모든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머리 감기기에서는 통목 역시 머리 감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두 번째 머리에 장신구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 번째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잘 막습니다. 네 번째, 소량의 샴푸로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하고요. 따뜻한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린스를 사용하고 헹구고요. 여섯 번째,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 드라이어로 말린다. 자,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순서가 있거든요. 아마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물 묻히기 전에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소량의 샴푸도 조금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샴푸를 해서 거품을 내고, 마사지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헹구고, 그 다음 샴푸 했으니까 린스 사용하고 또 헹구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없앤 다음에 헤어 드라이어로 이제 머리를 말린다. 그리고 나서 뭐 책에는 빗질을 한다라고 돼 있죠. 아무튼 이러한 순서들, 흐름을 선생님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침상에서 머리 감는 방법입니다. 교과서는 260페이지고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대상자를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하게 자세를 잡아줘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수포는 어디? 어깨 밑에. 방수포는 어깨 밑에 대주셔야 되고, 또 방수포 위에 수건을 놓고, 자, 수건은 어디?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 부위를 바꿔서 잘래요. 예를 들면 방수포는 가슴 밑에 또는 허리 밑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방수포는 어깨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건은 가슴 위에까지 감싸져 있어야 돼요. 이게 바꿔서 나오면 선생님들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목욕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이불은 어디? 허리까지 접어내리고요. 네 번째, 자, 머리 밑에 패드를 대요. 우리 패드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딱 베개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밑에 대고 있는 거 있어요. 그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바지 양동이에 넣어요. 패드가 이제 물을 이제 머리를 씻으면서 물이 자꾸 찰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빼야 되는데 빼지는 기능이 없다면 물이 넘치겠죠. 그래서 그 배수가 되는 호스가 이제 달려 있어요, 밑에. 거기로 이제 물을 뺄 건데 그 양동이에다가 담는 겁니다. 네, 책에는 사진이 자세하게 안 나와서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4번은 그 내용이고요. 5번,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수건으로 눈을 덮습니다. 자, 수건으로 눈을 덮는 거지 수건으로 얼굴을 덮는다 하면 맞을까요? 틀리죠. 눈만 가리셔야 돼요. 6번, 소량 샴푸로 머리 마사지 할 때는 손톱이 아닌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살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뒷머리를 헹굴 때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 수건으로 머리에 물기를 닦고 패드를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책에 보시면 물 없이 두발 청결 돕기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두발 전용 세정제를 어디에 바릅니까? 머리에 발라서 거품을 내요. 자, 손에 덜어가지고 손에서 또 머리에 바른다 한 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바로 머리에 발라서 거품을 낸다 이거고요. 그리고 물 없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헹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바로 닦으시면 돼요, 거품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 번 했는데 더럽다 하면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입니다.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은 머리가 엉켰을 경우 물을 적신 후 손질한다. 자, 1번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은 머리가 엉켰다, 어떻게 요양보호사 할 것인가. 자, 물을 약간 머리카락을 적신 후 빗질을 한다 하는 게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대상자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머리 손질 중간 그리고 또 머리 손질 후에는 대상자가 거울을 통해 확인하게 해줘요. 거울을 보여주면서 어때, 마음에 드세요? 머리 스타일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는 거죠. 3번,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 쪽으로 빗는다 해서 머리에서
이제 모발 끝쪽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 빗어주시면 되고요. 4번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해서 두피가 트러블이 심하거나 또는 비듬이 심하게 많거나 또는 막 그 두피가 발진이 일어났거나 이랬을 때는 선생님들이 다시 깨끗이 씻기는 게 아니라 바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손발 청결 돕기 교과서 262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건지 볼게요. 첫 번째, 주기적으로 오일, 로션, 보습제, 크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해서 1번은 너무 중요합니다. 노인의 피부 특징상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 의류 등은 피하고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비누로 씻은 뒤 헹굽니다. 그리고 손톱은 둥근 모양, 그리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요. 그리고 손톱이나 발톱에 염증이나 피부 간염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선생님들이 염증이 있다 해서 알콜로 닦아주거나 소독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3번 다시 한번 볼까요? 손과 발을 따뜻한 물에 이 10분에서 15분간 담갔을 때 효과, 이 책에는 나와 있었죠. 자, 효과는 우선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게 효과였죠. 그래서 이물질이라는 거는 거기 뭐 각질이라던가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음부 청결 돕기예요. 회음부 청결 도울 때 여성과 남성 이제 있는데요. 대부분 여성 환자, 여성 대상자를 도와주는 방법이죠. 264페이지 보실게요. 1번 여성의 회음부 청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방광염, 요로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회음부와 음경을 닦을 때는 전용 수건, 꺼즈나 솜을 사용하고요. 세 번째,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네 번째,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깔고 변기를 밀어 넣고요. 다섯 번째,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혀 깨끗이 닦습니다. 여섯 번째, 짠 물수건으로 회음부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요도, 질, 항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배설독기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남성 같은 경우는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이 전용 수건이죠.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잘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회음부 청결 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12번. 다음은 이제 세수돕기입니다. 교과서는 265페이지고 순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곱이 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눈병이 있다, 오른쪽에 눈병이 있으면 감염이 안 된 쪽, 왼쪽부터 깨끗한 쪽 먼저 닦아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해서 눈을 닦는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입니다. 세 번째, 한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 하루에 한 번 이상 안경 닦는 천으로 잘 닦아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면봉이나 귀이개로 귀 입구에 귀지를 닦아냅니다. 면봉으로 귀지를 제거한다거나 면봉으로 귀 깊숙이 닦아준다라고 하면은 틀린 거예요. 귀 입구까지만 닦아주시면 돼요. 여섯 번째,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줍니다. 그리고 코 안에 있는 분비물이라던가 코딱지라던가 좀 지저분한 것들은 코 안은 닦아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수건에 비누를 묻혀 입술과 주변을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수건으로 헹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면도 돕기입니다. 페이지 267페이지고요. 첫 번째 보시면 피부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면도 전 따뜻한 물로 그 면도할 부위를 잘 덮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면도를 시행하기 전 상처가 있는 경우 주의하십니다. 그 부분 더 다치지 않게. 세 번째는 면도 시 면도 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네 번째, 면도는 짧게 나누어 일정한 속도로 실시를 합니다. 다섯 번째, 피부가 주름져 있는 경우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면도합니다. 위의 방향으로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 주름 사이에 있는 그 수염을 잘 제거해 주시면 되고, 6번, 면도 순서는 이제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그리고 코 밑에서 입 주위로 해서 다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방향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각도도 45도 정도의 각도, 피부와 면도날은 45 정도의 각도,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당겨서 면도한다. 이런 부분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목욕 돕기입니다. 목욕 돕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목욕 물 온도는 따뜻하게 40도 내외로 맞춥니다. 정확하게 40도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내외니까 39도 해도 맞아요. 41도 해도 맞겠죠. 이 정도의 오차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식사 직전 그리고 식사 직후는 목욕을 피한다 해서 아까 머리 감기의 기본 원칙과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목욕 전 대소변을 보도록 하고 몸 상태를 살핍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스스로 하도록 하여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다섯 번째,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둡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욕조 안에 까는 거지 욕실 바닥에 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음 일곱 번째, 체온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목욕 중에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하는 행위들은 정답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고 돼 있죠. 근데 따뜻한 목욕 수건을 따뜻한 물에 묻혀 덮어준다 해도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난로를 목욕하는데 난로를 옆에다 둔다, 그리고 뭐 전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위험하겠죠. 당연히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여덟 번째, 치매 노인이 목욕을 거부할 때 강제로 목욕을 시키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유도한다. 그리고 9번, 평소에 좋아하는 것으로 화제를 돌려 목욕을 유도한다 해서 목욕 돕기의 기본 원칙을 보았습니다. 다음 통목욕 돕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70페이지고요. 첫 번째,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그 물의 온도를 손등으로 확인하고요. 그럼 대상자도 물의 온도를 느껴보셔야겠죠. 대상자는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발끝에다 물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뜨거우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물로 이제 헹구는 순서, 바로 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 발에 물을 묻혔으니까 발부터 이제 씻기고요. 그다음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물로 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통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로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우선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맞추어 앉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아줍니다. 어딜 잡는다고요?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을 잡아줘요. 그럼 반대편은 건강한 쪽이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욕조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비된 쪽 다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두 다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나온다라고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번째,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이에요. 아까 목욕 시간은 몇 분이라 그랬어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총 목욕 시간을 받고, 욕조 안에서 물에 담그고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에 대상자의 등을 욕조 벽에 대고 앉게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탕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몸이 떠 있을 수 있어요. 부력에 의해서 뜨면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등을 벽에 딱 대고 있으면 그 불안감이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목욕 수건에 비누를 묻혀 몸을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줍니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목욕 후 로션이나 피부 유연제를 발라주고 수분 섭취를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침상 목욕 돕는 방법이에요. 27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침상 목욕할 때는 얼굴부터 닦는데요. 얼굴을 닦는 순서는 눈, 코, 뺨, 볼이라고도 하죠. 눈, 코, 뺨, 그리고 입, 그리고 이마, 귀, 목, 이 순서로 닦습니다. 그래서 눈이 맨 첫 번째예요. 가장 깨끗하고 중요한, 얼굴에서 중요한 곳이죠. 눈은. 그리고 목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이 순서로 닦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지금 이제 중간 중간에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눈, 코, 입, 귀, 목 이렇게만 나오기도 해요. 뺨이나 이마가 생략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체를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양쪽 상지 같은 경우는, 양쪽 상지는 위를 말하죠. 상체. 그래서 어떻게 닦냐?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아요. 이 뭔 말이에요? 아까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손목, 팔꿈치, 어깨 순서로 닦는다 해서 점점점 말초에서 중심부로 오고 있는 순서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흉부와 복부 같은 경우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고요. 복부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그래야 변비도 예방하고 장 운동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다 그랬죠.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양쪽 하지는 어떻게 닦냐? 이것도 역시 말초에서 중심부로. 그래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발가락, 발목, 무릎, 허벅지, 둔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돼요. 그렇죠? 등과 이제 둔부 뒤쪽도 닦아 주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옆으로 눕게 해서 목 뒤에서부터 둔부 엉덩이까지 닦아요. 둔부에서 목으로 닦으면 안 되나요 하는데, 선생님들 목이 깨끗해요, 엉덩이가 깨끗해요? 당연히 목이 깨끗하죠. 깨끗한 부분부터 닦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쾌적한 환경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나오면 섞어서 잘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2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첫 번째 방, 복도, 화장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혈압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비슷하게 유지를 해줘야 혈압 상승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60%의 정도 이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습도가 높을 때는, 더울 때는 더 덥게, 추울 때는 더 춥게 느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냄새가 있을 때는 반드시 환기하고, 네 번째 스크린,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합니다. 다섯 번째 조명은 밝게, 밤에는 개인 등을 사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턱을 없애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집안에서 문턱이 높거나 많이 있는 경우는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문턱을 없앨 수 없는 경우는 경사로를 설치를 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또 바퀴를 가지고 있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잘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일곱 번째 넘어지지 않게 벽, 마루, 문, 선반에 색깔을 칠해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에 있는 침상 청결 돕기의 내용이에요. 선생님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너무 머리가 아프다라는 분들은 거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나와 있으니까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없고 모의고사나 또 그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문제집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구는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잘 말립니다. 침구는 더러졌을 때 즉시 교환하고 시트는 시트 중앙선이 침대 중앙에 오도록 펴 놓습니다. 옆에 늘어진 시트는 매트리스 밑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씌운 담요나 이불은 펴서 정리하고요. 베개는 커버를 바꾸고 지퍼가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반대편 쪽으로 향하여 머리 쪽 중앙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7번까지 쭉 읽어드렸는데 선생님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 자리가 각져 있고 시트도 쫙 펴져 있고 깔끔한 상태, 딱 담요나 베개가 딱 정돈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주름져 있고 막 시트가 나풀나풀거리고 하는 건 대상자 입장에서나 또 환자 입장에서 별로 유쾌하진 않겠죠. 자, 그래 침구 교환 순서, 우선 시트를 갈아요. 매트리스 위에 까는 걸 시트라 그래요. 시트를 깔고 그다음 필요시 방수포도 깔아요. 이제 젖지 말도록. 그리고 반 시트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시트의 절반 크기를 또 위에다 더 깔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담요, 이불 같은 걸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은 옷 갈아입히기 기본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4페이지고요. 1번, 대상자의 기분 상태, 안색, 통증, 어지러움, 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2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최대한 노출을 적게 합니다. 3번, 옷의 색상, 개인의 생활 리듬을 고려하고 4번, 상하의가 분리되어 있는 옷을 입힙니다. 5번, 벗기기 쉬우며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옷을 선택합니다. 6번, 앞 여밈이 있거나 단추가 있는 옷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한테 옷을 제공할 때는 최대한 편하고 그리고 신축성 있고 입기 좋은 상태의 옷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옷 갈아입히기 돕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 실기 파트에 50번 문제가 있죠. 거기 50번 문제 이 옷 갈아입히는 순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빨간색 별표로 지금 벗, 건, 입, 마라가 적어놨죠.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수행을 하는 쪽을 지금 다 적어놓은 거예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벗건, 입마, 입을 때는 마비된 쪽, 입마, 입마 이런 게 발음으로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예요.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옷 갈아입힌대요. 그랬을 때 벗길 때는 어디부터? 벗길 때는 건이죠. 건강한 쪽부터. 옷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해서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해서 앞에 있는 것만 하나씩 따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봐볼게요. 편마비 대상자 티셔츠 입히는 순서래요. 자, 입히는 순서면 바로 입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쵸, 마비된 쪽 팔 먼저. 근데 티셔츠는 단추가 있는 옷일까요? 단추가 없는 옷일까요? 우리 니트나 티셔츠는 단추가 없죠. 그래서 머리가 항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중간에 머리가 들어간다. 기억을 하세요. 티셔츠는 머리가 중간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입힌다 그랬으니까 마지막은 항상 건강한 팔이 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왼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이럴 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왼쪽 편마비니까 입히는 순서 왼쪽이 마비죠. 입마 입히는 순서는 왼쪽 먼저, 그 다음에 머리 항상 가운데,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세 번째, 또 예를 들어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이 티셔츠를 입으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순서는 마비된 쪽이 어디냐, 항상 마비된 쪽이 어디냐, 건강한 쪽이 어디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마비된 쪽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입히는 순서는 입마잖아요.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티셔츠니까 머리, 단추가 없는 옷은 머리가 가운데,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은 마지막 왼쪽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입히냐 벗기냐, 마비가 어디냐, 건강한 쪽이 어디냐, 이것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마비 대상자 티셔츠 벗기는 순서에서 이번엔 벗긴대요. 자, 빨리 생각하셔야겠죠.
벗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벗을 때는 건강한 쪽에 벗기냐 물어봤으니까 건강한 쪽 먼저겠네 라고 선생님들의 뇌리를 이렇게 스쳐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왼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편마비,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이 어디입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 먼저. 그래서 벗건이니까 건강한 쪽이 오른쪽입니다. 티셔츠 내 단추가 없는 옷이네. 그러면 머리가 가운데에 무조건, 그 다음에 마비된 쪽. 두 번째 예를 보면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자, 오른쪽이 마비네요. 건강한 쪽은 왼쪽이겠네. 그러니까 벗건이니까 왼쪽 먼저,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마비된 쪽은 오른쪽 마지막에 와야겠습니다. 다음,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단추가 있는 상의로 갈아입히기. 이거는 더 쉽죠. 벗길 때는 어디 먼저? 벗건이잖아요. 왼쪽 편마비니까 어디가 건강한 쪽이에요?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건강한 쪽 먼저 하고 마비된 쪽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쵸? 입힐인데요. 임마자, 임마. 왼쪽이니까 임마. 입힌다. 마비된 쪽이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입힌 쪽 먼저, 그리고 왼쪽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건강한 쪽은 마지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숙지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네, 다음 보면은 5번 볼게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단추가 있는 상의 갈아입히기라고 했어요. 단추가 있는 상의 갈아입히기. 이건 바로 벗건 임마 하시면 돼요. 자, 벗긴데요. 벗기니까 건강한 쪽이 어딥니까? 오른쪽이 마비죠. 왼쪽이 건강한 쪽이네요. 왼쪽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도 쌤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입히냐 벗기냐를 판단해서 건강한 쪽과 마비된 쪽을 구분한 다음에 먼저 하는 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왼쪽에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상의 옷 벗기기래요. 자, 지금 마비된 쪽이 어디요? 오른쪽 편마비고요. 벗기냐 입히냐? 벗긴대요. 벗길 때는 어디서부터? 건강한 쪽 먼저. 그러니까 왼쪽이 건강한 쪽이니까 왼쪽 팔을 먼저 벗기고, 그다음 지금 수액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액을 밖에서 안으로 뺀 다음에 수액거리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비된 쪽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오른쪽 팔이 마비된 쪽이니까 마지막으로 마비된 쪽 오른쪽 팔을 벗깁니다. 하의 벗기기예요.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하의 벗기기는 첫 번째,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대상자의 허리 부분을 양옆을 모아 쥐고요. 허리에서 엉덩이, 허벅지 순으로 바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내리라는 소리입니다.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면서 한쪽씩 바지를 내립니다.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한쪽씩 바지를 내리시면 되고, 5번 바지를 두 발목까지 내려놓고 벗긴대요. 여기선 똑같이 그 벗건 임마를 적용하시면 돼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벗깁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 다리를 빼주시면 되겠죠. 입히기도 원칙은 똑같아요.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바지의 한쪽을 발목에서 허리 부분까지 모아 잤습니다. 한 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276페이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쪽 손은 마비된 쪽 발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마비된 쪽 발을 하의에 끼웁니다. 지금 입히기니까 입 맞잖아요. 마비된 쪽을 먼저 하려고 지금 마비된 쪽 다리를 자꾸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한 쪽을 먼저 한다면 틀린 겁니다. 4번, 발바닥을 잡고 있던 손으로 발 뒤꿈치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올립니다. 5번, 마비된 쪽 바지를 무릎까지 올려놓고요. 6번, 건강한 쪽 바지의 허리 부분을 크게 벌려 건강한 쪽 다리를 바지에 넣고 입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위생 파트 끝냈는데요. 마지막 그 옷 입히는 순서, 벗기냐 입히냐,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